먼저 간밤 뉴스와 지표 그리고 시장 분위기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상승폭은 FOMC 직후였던 어제 아침보다 좀 줄었습니다. 어제 사상 처음으로 37,000선을 넘어선 다우지수 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0.43% 또 오르면서 37,248.35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틀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S&P 500도 0.26%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4,700선 위를 지키고 있고요. 나스닥도 소폭 오르면서 14,761.5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핀비즈맵 가서 보시면 나스닥의 상승세가 특히 제한됐던 이유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체크하는 매그니피선트 7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거나 아주 소폭의 상승폭을 유지하는 그런 정도에 그친 반면에 그동안 고금리 부담에 짓눌려 있던 주식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좌측 하단에 모인 금융주들 초록초록하게 빛나는 모습들이 보이죠. 아무래도 고금리 부담이 사라지면 제일 먼저 반기게 되는 곳은 금융주 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골드만삭스는 6%, 시티는 5%나 급등했습니다. 오히려 금리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강할 때도 살아남았던 대형 기술주들은 좀 조정을 받고 그동안 금리에 너무 억눌렸던 주들이 오르는, 그래서 지금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정작 핀비즈맵으로 와서 보면 S&P 500 핀비즈맵으로 와서 보면 상당히 좀 알록달록하게 상승과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가서 보면요.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는 사정없습니다. 금리, 특히 하반기 주식시장을 흔들었던 불안의 진원지죠. 장기 금리 전망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4%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3.921대에서 거래되고 있죠. 국채 금리가 이러니까 당장 미국 금융 소비자들이 받아들게 되는 시장 금리에도 신호가 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요. 역시 8월 이후 처음으로 7%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더 괜찮았습니다. 전달인 10월에는 미국인들의 소비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계절 조정 받고 봐도 10월보다 다시 0.3% 늘어난 겁니다. 이번 주 초반에 미국 소비자 물가 나왔었죠. 저희 이것도 전해드렸는데요. 시장 예상보다 살짝 더 오르는 정도였습니다. 예상에 거의 부합하면서 물가 역시 끈끈하게 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볼 때 앞으로 더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매 판매량 자체는 이렇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는 건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더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GDP 전망을 내놓는 애틀랜타 연방은행은 4분기 성장률 추정치를 1.2에서 2.6%로 한꺼번에 크게 높였습니다. 지금 시장의 대부분 대형 기관들 내년에 상당한 폭의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당장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고 5월과 6월에도 연속 내린다. 그 뒤 분기별로 한 번씩 금리가 내려갈 거다. 이런 예상을 내놨습니다. 그럼 내년에만 5번이고 1년에 걸쳐서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JP모건은 좀 더 신중하긴 하지만 기존의 7월 인하 시작 전망을 6월로 앞당겼습니다. 도이체방크도 내년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되 그 뒤에 6번 연속 내릴 걸 전망했습니다. 모두 지금보다 1%포인트 이상의 인하가 내년 안에 이루어질 걸로 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존재합니다. 미국이 6월부터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하락폭은 지금 시장에 앞다퉈 나오고 있는 전망들보다는 작을 거라는 견해를 UBS나 웰스파고 같은 기관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는 기관들도 0.75%포인트 정도의 인하는 대체로 전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간밤에는 유럽의 금리 결정이 나왔습니다. 유럽은 분위기가 살짝 달랐습니다.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은행 모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보다는 훨씬 시장에 긴장감을 주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금리 인하는 아예 논의도 안 됐다.
라고 자르면서 특히 양적 완화를 내년 말에 중단한다는 결정도 발표했습니다. 금리는 올리면서도 경기 침체에 따로 코로나 이후에 따로 풀리던 돈을 이제 그만 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은행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물가가 너무 안 잡힌다는 거죠. 하지만 노르웨이 은행이 지금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오늘까지는 어제 미국 연준이 미국 연준이 던졌던 비둘기 충격의 분위기가 훨씬 더 큰 시장이기는 합니다. 증시도 약간의 조정을 거칠 거란 의견도 나오지만 큰 폭으로 조정되는 일은 없이 연말 랠리가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합니다. 그리고 종목판 가서 한번 보도록 하면요. 종목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좀 집중적으로 브리핑해 드렸던 옥시덴털 페트롤리엄 다시 좀 가져왔습니다. 거의 3%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이 이번에 셰일가스 업체에 큰 투자를 하면서 이번에는 워런 버핏의 투자는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워런 버핏이 이 회사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 셰일가스 업체의 인수 계획도 워런 버핏과 뭔가 의견 교환이 있었을 거라는 전망이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가볼까요? 유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번엔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도 70달러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브렌트유도 76.61달러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가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이 정도 수준에서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이다. 하반기에 나타났던 유가 불안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대체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간밤 살펴봐야 할